24쪽을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쪽 보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넓게 펴놓으세요. 넓게. 오늘 구경할 거니까. 자, 25쪽 보시면요.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그냥 24쪽을 바로 푸세요. 자신 있으면. 아시겠죠? 자신 있으면. 근데 자신이 없으면 25쪽, 26쪽 넘겨보실까요? 거기 1, 2, 3, 4 막 번호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5쪽에 나와 있는 요 1, 2, 3, 4 번호에 있는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어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예습하는 부분이에요. 예습. 25쪽에 1, 2, 3, 4, 5, 6, 7, 8, 9, 10, 17번까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습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쪽을 푸시면 돼요. 자, 다시요. 나는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할만하다 싶으면 24쪽을 바로 푸세요. 오케이? 문제를. 근데 나는 아직 단어도 좀 어렵고 좀 어려워. 그렇게 생각되시면 25쪽을 단어를 다 찾으세요. 찾고 푸세요. 되나요? 예, 뭐 거의 괄호 써 있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가르칠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수업을 딱 하고 나면 이제 26쪽을 펴보시죠. 이 부분에서 쭉쭉쭉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뒤에서 넘어와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뭐 어쨌다. 즉 그리고 누가 어쨌다. 그래서 누가 어쨌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끊어 있는 걸.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끊건 아무튼 여러 방법으로. 그런데 이거를 누가 뭐뭐한 책인데 그 책을 어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뒤에다가 뭐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꾸미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시험장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끊어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그리고 5, 6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5, 6이 있는 1, 2, 3, 4가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문법 선생님들이,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일본 사람들이나 문법 선생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독해 선생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독해 선생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수능 선생들은 맨날 이러거든요. 이게 한두 줄짜리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점 하나가 5줄, 7줄이 나와요. 5줄, 7줄. 우리는 점 하나가. 그래서 점 하나가 5줄, 7줄짜리가 나오면 저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어 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저는 연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 파트예요. 26쪽은 이제 복습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복습 파트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제대로 끊어 읽기 했고 제대로 공부했나를 써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 그것도 싫다면 앞에 모르는 단어와 해석하다가 어색한 거, 긴 것들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초반이니까 한 문장씩 꾸준히 하는 게 좋거든요. 그죠? 지금 문법 시간에는 아마 저 맨 밑에 4번째 줄에 한 줄짜리 요거 가르칠 거예요. 문법 시간에는. 그리고 논리라는 과목 시간에는 2줄짜리 가르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독해는 기본적으로 보셨지만 3줄, 4줄이 점 하나로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5줄, 6줄, 7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또 27쪽 한번 봐보시죠. 자, 27쪽에 딱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배점이 써 있죠. 옆에 3점이라고 써 있죠. 그죠? 우리 독해는 기본 점수가 3점이에요. 3점, 4점, 4.5, 4.75점, 5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휘 문법 논리는 0.5점, 1점, 1.5점, 2점짜리고요. 우리 독해는 기본적으로 3점이 시작해요. 3점부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3점짜리인데요. 원래는 단락 2개였고요. 문제 3개짜리였어요.
그 중에 하나만 뜯어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27쪽. 자, 됐죠? 넘겨보시죠. 28쪽, 29쪽 보면 이제 단어, 문법. 여러분이 이제 잘못 배운 거,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찾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28, 29쪽 단어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자, 넘겨보죠. 30쪽.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나오면 여러분이 해석을, 짧은 거는 안 써도 좋아요. 이렇게 끊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다 이래도 좋죠. 오케이? 하지만 뒤에서 꾸며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분명히 2줄 이상 되는 3줄짜리는 꼭 써봐야 될 거예요. 3줄짜리는 쓰셔야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제 쭉쭉 넘기죠. 자, 계속 넘겨보시고요. 그냥 막 넘기세요. 쫙쫙쫙 넘기세요. 지문 길이가 막 점점 이제 길었다 짧았다 해요. 그렇죠? 아예 배점도 다 써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쭉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46쪽 봐보시죠. 46쪽. 자, 46쪽 한번 쫙 봐보세요. 오늘 주제어지가 뭐냐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 학생들과 편입 학생들이 갈려요. 수능 학생들은 본문부터 읽어요. 항상. 수능 학생들이 그래요. 하지만 편입 학생들은 본문부터 안 읽어요. 밑에 나와 있는 A, B, C, D 보기부터 봐요. 그렇게 보고 역으로 쳐요. 그죠? 자, 짧지만 얘 정답 찾으려고 위에서부터 본문부터 보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편입은 이게 제일 짧은 지문이에요. 요게. 얘가 제일 짧아요. 얘 3배, 4배, 5배가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편입이 좀 어려워요. 편입은요, 단어가 참 어려워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법은 3, 4, 5문제 안 나와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50문제 중에. 그런데 문법이 안 되면 끊어읽기 의미 덩어리를 몰라요. 그래서 단어 문법 꾸준히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단어 문법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6쪽 보셨고요. 자, 47쪽 마찬가지 쭉쭉 넘겨보죠. 이제. 자, 이제 쭉쭉 넘겨보시면요. 52쪽 보면 필기하는 거 이제 또 정리해 놨고요. 자, 쭉쭉 넘겨보시죠. 자, 이제 맨 끝으로 가보시면 이제 해설, 답안지에 해설이 써 있어요. 그죠? 오케이. 답안지 해설, 셀프 스터디도 있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답안지의 해설 몇 페이지가 맨 처음이죠? 책만 오늘 구경해요. 127쪽. 됐습니까? 127쪽. 오케이? 오케이. 127쪽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에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죠? 이 부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보고 풀어요. 편입한 학생들은. 그래서 밑줄까지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그냥 푸시고요. 자신 없으면 거기 단어도 있죠? 요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 하고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해석 한번 쭉 읽어보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단어를 몰라서 못 풀 테니까 아니야, 아는 사람 또 풀 수도 있어.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풀어도 돼요. 됐죠? 자, 다시요. 내가 책을 풀고 싶다. 네, 교재를 풀고 싶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재는 이제 예습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내가 좀 자신이 있어 하면 그냥 바로바로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쭉쭉쭉 넘기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실제 시험제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실제 시험제. 네, 실제 시험제에서는 단락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요렇게 3개 정도 되는데요. 요 놈을 요렇게 주제오지 잘라있는 부분 뜯어다가 요렇게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는 더 길 거예요. 아무튼 자신 있으면 1번 그냥 안 보고 풀어도 된다. 됐지? 자, 자신 없으면 두 번째 단어 1, 2, 3, 4 그죠? 요 부분 단어를 찾고 풀어도 된다. 선생님 저는 그냥 쓰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진짜 모르겠으면 뒤에 한번 해석 읽어보고 풀어도 된다. 알겠지? 진짜 자신 없으면 괜찮아. 지금 단계는 이런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책 구경을 하나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OT를 한번 들어가죠. 자, 오늘은 그냥 요 프린트 수업을 좀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 책은 덮으시고 프린트 꺼내시고요. OT 한번 갑시다. 자, 프린트 받으시고요. 프린트 OT 나와 있는 부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처음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 이제 편입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 현강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 보고 있는 학생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편입 우리 여기는 네 부류가 섞여 있어요. 네 부류.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지금 계열이 다 달라요. 쉽게 말하자면 문과이과 섞여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인원이 많은 게 요놈이 일반 편입이란 게 있죠. 일반 편입. 맞죠? 일반에 문과가 있고요. 그죠? 일반에 이과가 있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 말고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사, 그죠? 학사. 전공, 뭐 학점은행제, 뭐 학사, 독학사면 학사.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학사라고 하고요. 학사 편입이 따로 있어요. 학사 편입에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어요. 그렇죠? 인원은 이 앞으로 갈수록 많고요. 요즘에는 이과가 많이 느는 추세예요, 학생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모 대학의 경영학과라고 칩시다.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보통 우리가 300명 정도 뽑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됐죠? 근데 남자들이 많으니까 군대를 가겠죠. 군대로 한 150명이 군대 갔다 칩시다. 1년 반 지나고 나서. 됐죠? 자, 그럼 자연적으로 복학하는 애들이 100명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비어요. 그죠? 50명 정도가 비어. 인원에. 그럼 제일 먼저 학교에서 뭐 하냐면 전과를 받아요. 과를, 야, 너 공문과로 들어왔지만, 경영학과로 한번 바꿔볼래? 전과를 받아요. 단, 학점이 4.5 중에 4.0 중에 3점 몇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애들이 안 해요. 왜냐면 1년 반 동안 내가 죽어라 국문과 수업 다 해놔서 전공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그 전공을 제로 상태가 되고 경영학과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못하라고 그렇게 해. 차라리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전과를 안 해요. 보통. 여러분 생각에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전과 그래도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해요. 다른 외부에다가. 그래서 TO가 많이 생기면 많이 뽑아요. 반대로 TO가 안 생기면 안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TO는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 운에 따라 예를 들어 중앙대 경영학과가 어떤 애는 40몇 명밖에 안 뽑는데 어떤 애는 60몇 명 이상 뽑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서강대가 또 그랬거든요. 서강대랑 중대가 그랬거든요. 안 뽑다가도 많이 뽑는. 그래서 요 문과 학생들은 영어 진짜 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고소성한급 가겠다. 나 중경시 이상 가겠다 하면 보통 학생들이 파이널 점수로 90점 정도를 받아요. 파이널 점수로. 상위권 간다 싶으면 90점 정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과 학생들은요, 영어 시험도 보고 수학 시험도 보거든요. 물론 수학만 보는 학교도 두세 학교 있어요. 중대나 세종대나 여대 쪽에서 또 한두 학교나 나머지는 다 영수 같이 봐요. 문과 시험지의 절반에 수학 한 장 이런 식으로 봐요. 보통. 근데 영어 점수에 보통 40%가 들어가고 수학 점수에 60% 정도가 들어가요. 응? 그래서 오히려 영어보다는 수학을 잘할수록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소성황급 애들은 수학의 신들이 시험 보겠지?
그치? 고소성어는 수학 진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으로 갈수록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상위권으로 갈수록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수학을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영어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수학이 잘하면 웬만큼 커버되는 게 많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점수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어 70, 수학 75 받으면 한양대. 영어 70, 수학 70 받으면 성균관대.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됐죠? 물론 메인 탑이 되고 이러는 과들은 점수가 좀 더 높겠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번외로 학사가 있어요. 학사. 140학점 이상 되는 사람들 학사. 그죠? 예. 학사,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요게, 예를 들어서 외대 통번역 하고 싶으면 6학점이 더 필요해요. 인하대 컴공과 가고 싶으면 6학점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140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예,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서, 예, 모집 요강 나오면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요. 문과 학사의 문과 학생들은 첫 번째 전공 공부를 해야겠죠? 맞죠? 전공 공부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게 학사 따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를 해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요. 저 상위권 학교 가는 90대가 아니고 80대, 70대 이 정도로 좀 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되나요? 자, 이번에는 이과 학생은요, 전공에다가, 그죠? 영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드물어요. 네. 자, 그래서 전공하고 영어하고 수학하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고소성한 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수를 얘기했는데 살짝 얘기해보죠. 자, 분명 아까 이제 영어에 40%, 수학에 60%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 80에 수학 40점 있고요. 영어 40점에 수학 80점 있어요. 그럼 누가 붙냐면 요 밑에 학생이 붙어요. 네, 우리 조교 중에 한양대 학생이 이렇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48, 32에다가 64, 24죠. 그죠? 오케이? 그럼 요놈이 56점이에요. 자, 얘는 44, 16에 68, 48이죠. 그죠? 그럼 얘가 64점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 자, 일반 문과. 자, 일반 문과. 오케이. 일반 이과. 오케이. 학사의 문과. 없네. 학사의 이과. 오케이. 되셨나요? 자, 지금 보셨지만 서로 길이 다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영어가 요 점수 나와도 고소성한 가요. 하지만 누구는 영어가 이 정도 나와야 고소성한 가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계열이 이렇게 4계열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자기 계열에 맞게 공부법이 다르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점수 나오는 거에서 울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붙는 게 다 다르다. 자, 지금 이제 고소성어를 기준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중경이시나 국건단이나 광명상가나 이런 식으로 다 점수 얘기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일반적인 소개됐고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 편입은 4가지가 부류가 있어요. 4가지. 편입은 시험이 과목이 4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어휘가 있고요. 네, 어휘 문제,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빈칸 넣기라는 이렇게 단어 물어보는 논리라는 게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독해 파트가 있어요. 저는 독해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을 앞으로 이제 더 만나야겠죠? 저까지 4명이서 해요. 분야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4명이서 가르쳐요. 편입은 그래요. 수능처럼 한 명이 가르치지 않아요. 접근법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어휘가 있는데요. 어휘. 여러분이 어휘 앞으로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지금 1, 2월 달 토할 정도로 단어 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첫 번째 1번 뜻만 외우세요. 단어장에 있는 1번 뜻만. 오케이? 자, 물론 나중에 어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1, 2월 달은 보통 1번 뜻만 외워요. 1번 뜻 외운 사람은 2번 뜻 외우는 거고요. 2번 뜻 외운 사람은 3번 뜻 외우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요. 자, 어휘는 보통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50문제 중에. 많이 나오면 5문제 나오고요. 몇몇 대학이 있는데 7개에서 11학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2대가 그래요, 2대가. 됐죠? 2대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대가 또 그래요.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3개 정도예요. 3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휘 시험이 아예 없어요. 성균관대는 5문제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죠. 일반적인 학교들은 3개 정도 안 나와요. 보통 0.5부터 시작해서 1점, 맥시멈 2점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통 어휘 점수에선 6점 정도일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저 6점을 따려고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6점 따려고 어휘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갈 때까지 어휘 진짜 많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됐어요? 어휘가 이렇게 나요. 대략적으로 어휘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이 있죠. 그죠? 문법. 강민영 교수님하고 이제 문법을 할 텐데, 문법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문법도 마찬가지로 3개 정도 나옵니다. 한양대가 2개, 3개 나와요. 50문제 중에 2, 3개. 자, 성균관대가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얘를 떠나서 미친 학교가 한 3, 4학교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종대가 그래요. 세종대가 50문제 중에 30문제가 기본적으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은 세종대 가죠. 세종대는 문과는 영어만, 이과는 수학만 봐요. 세종대는. 그렇죠? 그런데 찍을 수가 없어요. 그저께 세종대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지금 시험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인데, 찍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감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찍었는데 틀렸다 하면, 마이너스 3.75점 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냅둬라. 찍지 마라. 찍어서 붙는 거 우리는 인정 안 해. 이 소리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세종대가 5개가 어려웠나 봐요. 5문제가. 그래서 5문제 안 찍은 애는 배점이 더 높았고요. 5문제 그냥 찍어 애들이 이상하게 자꾸 습관화돼서 찍어서 2개를 맞은 아이는 오히려 감점 제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10몇 점이 떨어졌어요. 어제 지들끼리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아씨, 안 찍을 걸.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되셨나요? 각 대학 스타일이 다 달라요. 자, 그럼 계속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경기대 정도가 또 10개 정도 나오고, 아주대가 보통 10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국대가 10개 정도 나와요. 이 학교 빼고는 문법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예 문법 시험이 없어요. 한양대도 50문제 중에 3개 정도예요.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이러죠. 어떤 애는 3개,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하나. 되나요? 자, 그럼 다시요. 문법 점수는 보통 기본 점수가 2점이에요. 2점이고 어려운 문제 옆에다가 한 문제가 3점 이렇게 가로로 딱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사람이 2점이면 10점짜리잖아요. 그죠? 10점 따려고 문법 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문법은 의미 덩어리 구별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들은 이제 교정을 배워야 돼요. 해석이 다 다른 거거든요. if절이 문장 앞에 나오고, 콤마, 주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뒤에 if절이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2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같다고 배웠죠, 여태껏.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이 거의 이렇다.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 이번에 이제 논리라는 과목이죠. 예, 논리 교수님이 또 그 빈칸 넣기 가르치세요. 빈칸 넣기 단어를 가르치는데 이 논리라는 과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휘를 가리키는 논리가 있어요. 어휘 논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서 빈칸 넣기 있었죠? 빈칸 넣기 긴 거, 첫 줄에 빈칸, 중간 줄에 빈칸, 끝 줄에 빈칸. 그죠? 탭스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독해형이 늘고 있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요놈들은 2점, 3점짜리인데요. 5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 좀 더 많이 해서 나온다면 10문제 정도까지죠. 그러니까 요놈은 20점 정도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논리라는 파트. 아까 보셨지만 얘가 6점, 얘가 10점, 얘가 20점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독해예요. 나머지 점수가 독해 점수예요. 그럼 이과 학생들은 대충 알겠네요. 독해만 어느 정도 커버되면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독해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죠? 자, 그러면 어휘, 문법, 논리 됐으니까요. 어떤 스타일인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어휘가 이렇게 가르친다 칩시다. MD 수능, MD 복화 이런 식으로. 자, 문법 교수님이 또 이렇게 문법 가르친다 칩시다. 논리 교수님이 논리 가르친다 칩시다.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독해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이 우리 독해용이죠. 이렇게가 우리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어휘 문제 중에서 어휘로 풀어야 되는 거, 문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 논리로 풀어야 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독해 때문에 배우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독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휘의 대부분 독해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문법의 일정 부분 독해 때문에 하는 거고요. 논리의 대다수도 독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법만 잘하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나오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필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독해 부분 첫 번째가 뭐죠? 자, 문과가 나옵니다. 문과 시험이 나옵니다. 선생님, 전 이과인데요. 상관없어요. 이과여도 문과 시험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통으로 뭐가 나냐면 첫 번째, 경제가 꼭 한두 문제 나옵니다. 경제 문제가 꼭 한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경제. 자, 요거는 하나 그려놓고 써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세계 정치가 꼭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정치 경제 시간이니까 배웠거든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파트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지리, 세계 지리, 한국 지리, 뭐 삼지리 했다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이걸 배워요.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게 힘들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세 번째는요. 세계사가 꼭 나와요. 세계사가 나오는데 최근에 G2인 미국하고 중국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요. 미중.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계사 파트 또 공부하셔야 돼요. 저랑 영어만 공부한다고 이게 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꼭 건드리죠. 하지만 여러분이 따로 또 글을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읽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시사예요. 자,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세계 경제. 이게 이번 기출이에요.
학생들 지금 와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교수님 그거 나왔어요. 뭐, 코로나 여파에 의한 세계 경제 지문이요. 우리 그런 질문 공부하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미치는 세계 정치. 여러분 아시지만 코로나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가 없대죠. 앞으로 우리는 사이버 세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서울 사이버대가 될 거고요. 그죠? 고려 사이버대, 연세 사이버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미치는 교육,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시사 나온 건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영자신문 같이 공부할 거고, 이거 외워서 공부해라 하고 계속 드릴 거예요. 1년 내내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보통 시사 공부에 영자신문 공부하고 끝. 하지만 저는 1시간씩 집어넣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가르칠 거예요. 1년 내내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영자신문을 가져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무서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 다 먹고 들어가요. 진짜로. 다 먹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과. 선생님 저는 문과인데요. 그래도 이과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보통 요 이과 지문은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생리학이 되게 잘 나와요. 인간의 뇌, 잠, 꿈, 언어 이런 식으로 생리학이 되게 잘 나오죠. 됐죠? 네. 왜 인간은 잠을 잘까? 되나요? 왜 돌고래는 한쪽 뇌가 8시간 자고 한쪽 뇌가 8시간 자면 되는데 왜 인간은 꼭 누워서 잠을 6시간, 8시간 자야 될까? 되나요? 자, 계속하죠. 두 번째는 생물이 또 아주 잘 나와요. 동물, 식물. 그래서 이런 단어는 이제 외우기 시작할 거예요. Flora and Fauna 이렇게 외울 거예요. 플로라 하니까 왠지 모르게 플라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식물군, 동물군. 우리는 동식물 하지만 얘네는 식동물 그러잖아요. 그죠? 식동물. 되나요? 자, 이게 중앙대 기출 단어예요. Flora and Fauna. 우리 단어는 이 정도 급이에요. 그죠? 그냥 뭐 animal, plants 이렇게 안 줘요. 오케이?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자, 계속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지구과학이 아주 잘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우주선 쏴 올린 이야기. 그죠? 엊그저께 터졌잖아요. 그죠? 수직 착륙하다가. 네. 그리고 화성 이야기.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보실 건데요. 플루토라고 하나 나올 거고, 플레이토라고 하나가 나올 거예요. 플루토라고 하면 명왕성을 말하고요. 플레이토라고 하면 플라톤을 말해요. 다르죠? 얘는 철학 지문이고 얘는 과학 지문이에요. 지구과학 지문이죠.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오케이. 플루토 나중에 이제 보실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올해는 시사. 과학에 나온 시사 당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그죠? 그래서 WHO에서 첫 번째 엔데믹 맞나요? 엔데믹 인 안쪽 데모 사람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만 걸리는 질병 풍토병 맞아요? 그죠? 1단계. 자, 2단계 에피데믹. 자, 프롤로그 반대가 에필로그 나중에. 프로메테우스, 프롤로그, 에피메테우스, 에필로그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질병, 전염병. 됐죠? 자, 전 세계 다 걸린 거는 팬데믹 맞나요? 팬데믹, 판, 전체, 데모, 사람. 이런 식으로 어휘 교수님이 또 다 잡아주실 거예요. 되나요? 기본 단어예요. 올해는 팬데믹이었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시사, 코로나 관련된 이과 지문 이야기.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네요. 자, 우리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다 영자 신문에서 나옵니다. 영자 신문에서.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다 영자신문에서 끌어다야죠. 그러니까 영자신문을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영자신문 됐죠? 자,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면 제일 잘 나온 데가 이코노미스트예요. 살 필요 없어요. 이미 이코노미스트에 제가 가입이 돼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가입해 주셔서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번역본은 없어요.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해석하는 거죠. 됐나요? 이코노미스트.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타임즈가 또 아주 잘 나오죠. 타임은 잡지고요. 타임즈가 신문이에요. 뉴욕 타임즈부터 LA 타임즈부터 각각의 타임즈 전 세계 사건. 자, 이과 과학 지문은 보통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좋아하고 그 방송 좋아하는 학생들은 지문 먹고 들어가는 거 꼭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는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다른 색깔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공통이에요. 문이가 공통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이가 공통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요놈들은 상위권용이에요. 상위권용. 여기까지가 문이가 공통에 이제 상위권 중경일시 이상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 학교가 이게 잘 나오죠. 1바 상위권용입니다. 철학이 아주 잘 나옵니다. 철학. 항공대는 철학밖에 시험을 안 내요. 12지문 중에 10지문이 철학이에요. 작년, 재작년 내내 칸트가 10몇 개 학교에서 공통으로 다 나왔어요. 칸트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철학 파트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판가름 내는 거예요. 철학점이 이만한 거 주고 여기서 네가 정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철학 파트. 됐나요? 자, 두 번째는요. 심리학이 아주 잘 나옵니다. 심리학 실험 같은 것들 되게 잘 나오죠. 그죠? 뭐 가장 흔하게 어제도 아이들하고 이제 시험 보러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왔냐 보니까 교수님 좀 풀다 보니까 게임 이론 또 나왔어요. 게임 이론 아시죠? 그 프리즌 브레이크 있었잖아요. 서코필 기억나요? 내가 불고 쟤도 불었을 때, 나는 불었지만 쟤는 안 불었을 때, 내가 안 불고 쟤가 불었을 때, 둘 다 안 불었을 때, 맞죠? 그래서 그 파트 이런 심리학 실험, 사회학 실험 관련된 부분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먹고 들어지면 꼭 생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영어 영문과 선생님들이 내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 관련된 게 이따금씩 하나씩 나와요. 교육학. 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작가, 작품. 우리가 보통 작가론, 작품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파트가 꼭 하나 나오는데 작품이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스킬이 안 먹혀요. 이게 뭔 말이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특히 철학하고 작품이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요 두 지문에서 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올해의 작가, 올해의 작품, 노벨상 탄 사람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잘 나와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관련된 작품이라는 것들은 계속 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앞으로 배울 분야가 이런 분야가 나온다. 그죠? 자, 문과 지문에 뭐 나온다고요? 경제, 정치, 세계사, 시사요. 이과 지문에는요. 생리학, 생물, 지구학, 시사요. 됐죠? 자, 중경일시 이상 상위권 학교에서는요. 철학, 교육학, 심리학, 작가 작품 요 파트가 꼭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이 분야를 다 외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많이 나온 지문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최근 3년치, 5년치는 안 가르치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지문, 유사지문 관련된 토픽으로 책을 매년 바꾸고 만들고 손질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책보다 올해 책도 저 뒷부분에 더 많이 붙여서 펴냈고, 그죠?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질문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연간 계획하고 기타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나갔다 오세요.